최용심 배움터 채널입니다. 이번 시간에 우리가 할 것은 각도를 어떻게 나타내는가, 그 각도 표시법하고 동시에 직각좌표계에서 단진자 운동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벡터의 해석적 표현과 기하학적 표현을 잘 알아야 되거든요. 그것들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 이 강의에서 입이 마르도록 강조를 했는데,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간단히 되새김질하고 본 강의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벡터 표시 방법에는 기하학적 표시 방법이 있고 해석적 표시 방법이 있습니다. 기하학적 표시 방법을 G표현이라고도 하고 해석적 표현 방법을 A표현이라고도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러한 벡터가 있다라고 해봅시다. 이러한 벡터를 V벡터라고 했을 적에 이 V벡터를 기하학적 표현으로 표현을 한다면은 벡터의 크기인 절대치 V벡터 곱하기 벡터의 방향인 V캡 이렇게 나타내죠. 이 벡터의 크기는 이 벡터의 길이로서 나타내주고 이 벡터의 화살표로서 벡터의 방향을 나타내주죠. 이러한 크기와 방향을 가진 V벡터에 대하여 크기는 같고 방향이 반대인 벡터는 이 화살표하고 크기를 똑같이 그려 놓되 방향을 반대로 화살표를 해놓고 마이너스 V벡터라고 하죠. 마이너스 V벡터를 기하학적 표현으로 나타낸다면 크기는 V벡터의 크기, 방향은 마이너스 V방향 이렇게 나타내주죠. 이것을 다시 적으면은 마이너스 V벡터의 크기의 V캡 이렇게 나타낸다 그 말이야. 한편 벡터를 해석적 표현으로 나타낸다면은 이 해석적 표현이라는 것은 벡터를 좌표 공간으로 가져와 가지고 좌표 공간 각 축 단위 벡터의 선형합으로 벡터를 나타내는 방식이지요. 해석적 표현에서 이것을 V벡터라고 한다면은 V벡터의 이쪽 방향을 N캡 즉 N방향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벡터를 해석적 표현으로 표현할 적에는 V벡터는 V의 N캡 이렇게 표현한다 그 말이에요. 이때 진로 중요한 것, 이 V라는 것은 V벡터의 N방향 성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V벡터라는 것은 만약에 이 V가 0보다 크다면은 당연히 N방향을 가리키는데 V가 0보다 작으면서 N방향이 이쪽으로 가리키고 있다. 그러면은 이 V벡터는 이 반대 방향을 가리키는 벡터가 되어지죠. 즉, 벡터의 기하학적 표현 방법에서는 이 벡터의 크기는 항상 절대치 V벡터로서 0보다 크단 말이에요. 그러나 벡터의 해석적 표현 방법에서는 이 V라는 것이 이것 N방향의 성분을 나타내요. 그렇기 때문에 V가 0보다 크다면은 당연히 이 V벡터는 N방향을 가리키고 있고 V가 0보다 작은 상태에서 N방향이 이쪽이다. 그러면은 이 V벡터라는 것은 마이너스 V방향을 가리키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 V벡터와 크기가 같고 방향이 반대인 벡터는 어떻게 나타내느냐? 똑같아요. 이것하고 크기는 똑같대. 방향은 이쪽을 나타내는 것이거든요. 이쪽 방향을 N방향이라고 했다면은 이쪽을 가리키는 방향은 마이너스 N방향 그렇게 되어지겠죠. 동시에 이 V라는 것은 이것하고 똑같아야만 이 벡터 자체가 마이너스 V벡터가 되어져. 이것을 V벡터라고 했을 적에 이 마이너스 V벡터라는 것은 V 해놓고 방향 마이너스 N캡 이렇게 해준단 말이야. 그러면 이것은 마이너스 V의 N캡 이렇게 되어진다 그 말이야. 그리고 일반적인 벡터 라지 A 벡터가 있다라고 해봅시다. 이것을 해석적인 표현으로 나타낸다면은 직각좌표계에서 AX의 X캡 플러스 AY의 Y캡 플러스 AZ의 Z캡 그렇게 되어지고, 이때 AX, AY, AZ는 제일로 중요한 성질이 뭐야? 이거 보세요. 성분은 부호에 제한이 없다 그 말이에요. 즉 말해서 A라는 벡터를 이렇게 해석적으로 나타낸다고 했을 적에 AX, AY, AZ는 그 각각이 0보다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고 제한이 없다 그 말이야. 그러면은
이 A라는 벡터를 해석적으로 이렇게 나타내졌다고 했을 적에 이것을 기하학적 표현으로 나타낸다면은 루트 AX의 제곱 더하기 AY의 제곱 더하기 AZ의 제곱 해놓고 A 캡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다 그 말이야. 그러면은 앞에 있는 이쪽 부분 이것이 무엇에 해당이 되어집니까? A 벡터의 크기에 해당이 되어지죠. 그러면 여기서 A 캡이라는 것은 어떻게 되어질까? A 캡이라는 것은 A 벡터를 A 벡터의 크기로 나눠준 것이 바로 A 캡이 되어지죠. 여러분들 그러면은 이것을 어떠한 벡터라고 해봅시다. 즉 방향은 이쪽 방향을 가리키고 이 벡터의 이쪽 방향 성분을 스몰 a라고 놨어. 그리고 이 벡터와 평행하면서 방향은 이쪽을 가리켜. 그런데 이 벡터의 이쪽 방향 성분이 마이너스 a라면은 이거나 서로 같아 틀려. 같지요? 왜 같아? 같으니까 같죠. 보세요. 이것을 벡터 표시로 나타낸다면 성분은 A이고 방향은 이쪽 방향을 N방향이라고 한다면 A의 N캡 이렇게 되어지죠. 이것은 성분은 마이너스 A이고 방향은 마이너스 N캡이죠. 이 두 개를 곱하면 A의 N캡 그렇게 되어지죠. 고로 A의 N캡 똑같다 그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벡터나 방향은 반대로 그려져 있다고 할지라도 성분을 서로 반대되게끔 적어주면은 두 벡터는 같다 그 말이야. 그러면 지금부터 좌표상에서 각도의 위치와 각도의 크기 및 각도의 방향 표시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적어 놓은 글자부터 하나하나 독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좌표상에서 그 말은 주로 2차원 평면 좌표를 의미를 해요. 즉 X축, Y축 이러한 좌표가 있다. 이러한 좌표상에서 각도의 위치, 각도의 크기 그리고 방향을 어떻게 표시를 하는가 그것을 얘기하려고 한다. 먼저 각도의 방향부터 봅시다. 각도의 방향은 양방향과 음방향이 있거든요. 양방향이란 것은 플러스 X축 방향에서 플러스 Y축 방향으로 회전하는 방향을 각도의 양방향이라고 해요. 즉 말해서 이러한 좌표계를 볼 것 같으면은 이쪽이 플러스 X축이고 이쪽이 플러스 Y축이기 때문에 플러스 X축에서 플러스 Y축 방향으로 회전하는 이러한 방향을 각도의 양방향이라 그런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러한 방향은 반시계 방향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좌표계에서는 각도의 양방향이 반시계 방향이 되어지겠다. 그 다음 각도의 음방향은 플러스 X축에서 마이너스 Y축 방향으로 회전하는 방향을 각도의 음방향이라고 해요. 즉 말해서 여기에서 플러스 X축은 여기고 마이너스 Y축은 아래지요. 그렇기 때문에 플러스 X축에서 마이너스 Y축 방향으로 이렇게 회전하는 방향을 각도의 음방향이라 한다 그 말이에요. 이쪽은 각도의 음방향, 이쪽은 각도의 양방향 그렇게 되어지죠. 이러한 좌표계에서 각도의 음방향인 경우는 시계가 돌아가는 방향, 즉 시계 방향이죠. 그리고 각도의 크기라는 것은 여러분들 초등학교 때부터 재왔던 그대로요. 즉 두 직선이 비스듬하게 있다라고 했을 적에 이 사이의 각도의 크기는 세타라고 했을 적에 세타는 항상 양수죠. 그리고 각도의 위치는 어떻게 나타내는가 이것이 중요해. 오늘 자 각도의 위치는 음수, 양수 다 가능합니다. 즉 각도의 위치를 숫자로 표현을 할 적에는 음수도 가능하고 양수도 가능하다 그 말이에요. 즉 말해서 기준선으로부터 이렇게 해 놓았는데 우리가 흔히 각도를 측정하는 기준선은 플러스 X축 방향으로 잡거든요.
여기에서는 오른쪽 방향이 플러스 X축 방향이죠. 고로 플러스 X축을 각도를 측정하는 기준선으로 잡았을 경우에 기준선 플러스 X축으로부터 잰 각도의 크기를 또는 양으로 표시한 것을 각도의 위치라고 했어요. 각도의 위치가 양으로 표현이 되어졌다. 그 말은 플러스 X축을 기준으로 각을 잴 적에 그 각이 양방향 쪽에 걸쳐서 존재를 하면은 그때 잰 각도의 크기에다가 플러스 보호를 붙여준 것이 각도의 위치가 플러스가 되어진 것입니다. 똑같은 논리로 각도의 위치가 음이 나왔다. 그 말은 플러스 X축을 기준으로 해서 각도를 잴 적에 그 각도가 음의 방향으로 존재했을 경우에 그때 잰 각도의 크기에다가 마이너스 부호를 붙여주는 것이 각도의 위치의 마이너스 부호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를 든다면 여러분들 이거 봅시다. 여기서 이러한 각도를 재고 싶다. 각도 측정의 기준선을 흔히 플러스 X축 방향으로 잡았다고 했어요. 고로 플러스 X축에서 시작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각도를 재려고 한다 그 말이야. 그러면 플러스 X축에서 시작해서 이런 식으로 간 이 각도는 플러스 X축에서 플러스 Y축을 향하기 때문에 양각이죠. 양각. 고로 이 각도의 크기가 10도라면은 이 각도의 위치는 플러스 10도 그렇게 되어진다 그 말이에요. 이번에는 여기서 이렇게 되어졌을 적에 이러한 각도의 위치는 어떻게 되어지는가? 먼저 각도의 기준선이 플러스 X축으로부터 시계 방향으로 내려왔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각도의 위치는 일단은 부호는 음수야. 고로 만약에 이 각도의 크기를 20도라고 한다면은 이 각도의 위치 이쪽은 마이너스 20도 그렇게 되어진다 그 말이에요. 각도의 크기는 항상 양수야. 그런데 각도의 위치는 양방향으로 가면은 양수, 음방향에 있으면 음수 그렇게 되어진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좌표계를 두 개를 그려놨지요. 하나는 스몰 xy 좌표계이고 하나는 라지 xy 좌표계입니다. 스몰 xy 좌표계에서 양방향은 어느 쪽 방향입니까? 플러스 x 방향에서 플러스 y 방향으로 향하는 방향이기 때문에 이 좌표계에서 양방향은 이렇게 반시계 방향이 양방향이 되어지겠죠. 그리고 이것 같은 경우는 플러스 x에서 플러스 y로 향하는 것이 각도의 양방향이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양방향은 플러스 x에서 플러스 y로 향하는 이러한 방향이 각도의 양방향이 되어지겠습니다. 이럴 적에 여기 있는 플러스 마이너스 30도, 플러스 마이너스 60도 이러한 각들을 여기에다가 위치를 표현을 해보라 그 말이야. 즉 각도의 위치를 표현해보라 그 말이야. 그러면은 먼저 여기서 플러스 30도를 이 좌표계에서 한번 표현해 볼까요? 그러면은 이쪽 기준점인 X축으로부터 플러스 30도니까 이거 90도를 3분의 1로 쪼개면 되어지겠죠. 고로 대충 이쯤 잡아놓은 이 각도 있죠. 이 각도 이것이 플러스 30도가 되어지겠죠. 그 다음 마이너스 30도는 음의 각도 방향으로 크기가 30도만큼 이동한 거죠. 이것은 반시계 방향이 각도의 양의 방향이기 때문에 시계 방향이 각도의 음의 방향이 되어지죠. 고로 마이너스 30도라는 것은 음의 방향으로 크기가 30도만큼 위치한 거죠. 고로 이것은 바로 이쪽 각도가 마이너스 30도쯤 되어지겠다. 즉 이 각도가 마이너스 30도쯤 되어지겠다 그 말이야. 어디서부터? X축으로부터. 그렇기 때문에 X축으로부터 이 각은 플러스 30도, X축으로부터 이 각은 마이너스 30도 그렇게 되어진다 그 말이야. 그 다음 여기에서 플러스 30도를 그리면 어떻게 되어지겠습니까? 양방향으로 X축을 기준으로 해서
각의 크기인 30도만큼 이동한 이쪽 위치가 플러스 30도 위치가 되어질 것 같고, 마이너스 30도는 기준점 X축을 중심으로 마이너스 방향으로 30도만큼 이동한 이것이 각도가 마이너스 30도가 되어지겠죠. 어떤 좌표계에 의해서? 라지 XY 좌표계에 의해서. 이것은 이쪽 방향이 각도 마이너스 방향이 되어지죠. 이번에는 플러스 60도로 한번 여기에다 그려볼까요? 플러스 60도는 이렇게 되어지겠죠. 기준점인 X축으로부터 각의 크기 60도만큼 이렇게 플러스 방향으로 온 것이 플러스 60도가 되어지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60도는 기준축 X축으로부터 크기가 60도만큼 시계 방향으로 이동한 이쪽이 바로 마이너스 60도가 되어지겠죠. 여기에서는 플러스 120도하고 마이너스 120도를 여기에서 표시해 볼까요? 그러면 플러스 120도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플러스 90도, 플러스 120도라면 한 이쯤 되어지겠죠. 고로 원점에서부터 이쪽을 가리킨 이것이 플러스 120도가 되어지겠다. 그 다음 마이너스 120도는 이쪽 기준점으로부터 120도만큼 와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그어준 이것이 마이너스 120도가 되어지겠죠. 이제 마지막으로 플러스 300도하고 마이너스 300도 한번 그려볼까요? 이쪽에서 플러스 300도를 그리면 어떻게 되어지느냐? 자, 이쪽이 플러스 90도, 이쪽이 플러스 180도, 이쪽이 플러스 270도, 여기서부터 플러스 방향으로 30도만 더 가면 되어지겠죠. 고로 270도에서 30도만 더 가는 이 위치, 즉 이쪽 위치가 플러스 300도가 되어지죠. 그러면 여러분들 마이너스 60도하고 플러스 300도는 같은 각도 위치지요. 이거 잘 알고 있죠? 그 다음 마이너스 300도 한번 그려볼까요? 마이너스 300도는 기준 직선 X축으로부터 마이너스 방향으로 300도로 가야 되죠. 고로 마이너스 90도, 마이너스 180도, 마이너스 270도 해서 여기서부터 30도까지 더 온 이쪽이 바로 마이너스 300도의 위치가 되어지죠. 고로 플러스 60도의 각 위치하고 마이너스 300도의 각 위치하고 서로 같게 되어지죠. 나머지 것들은 여러분들이 금방 그려볼 수 있을 것이고, 이제 중요한 것은 이것이죠. 두 벡터 사이각 델타 세타의 크기인 절대치 델타 세타를 어떻게 구하느냐? 세타 F 마이너스 세타 I 이렇게 절대치 해 놓았는데, 세타 F라는 것은 나중 세타 빼기 세타 I라는 것은 처음 세타, 그렇게 얘기를 해 놓은 거예요. 여기서 실제로 한번 보겠습니다. R1 벡터와 R2 벡터의 사이각은 어떻게 되어지겠습니까? 이것의 사이각은 R2 벡터가 이것이고 R1 벡터가 이것이네. 그런데 R2 벡터가 30도고 R1 벡터가 60도이기 때문에 이 사이의 각도는 어떻게 되어지겠습니까? 바로 나중 각도 빼기 처음 각도 그렇게 해 놓았는데, 어떤 각을 나중 각도로 잡든지 간에 상관없어요. 지금 현재 이 그림에서는 만약에 각도가 시간의 함수라면은 나중 시각에서 각도 빼기 처음 시각에서 각도 그렇게 되어지는데, 지금 여기서는 그런 말이 일체 없기 때문에 R1과 R2 사이의 각도를 보면은, 자, R1 각도가 60도죠. 그 다음에 R2 각도가 30도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 상식적으로 60도 빼기 30도, 이것은 그냥 30도가 되어지죠. 물론 이거 계산을 할 적에 절대치 30도 빼기 60도 그렇게 계산해도 아무 상관없죠. 그래도 결론은 30도요. 고로 이 둘 사이의 각도는 30도가 되어진다 그 말이야. 그 다음 R1과 R3 사이각을 한번 봐볼까요? R1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니까 60도죠.
R1은 60도고 R3는 요 각도이기 때문에 R3는 330도라고 해도 되고 마이너스 30도라고 해도 되고 상관없어요. 어떤 각을 넣든지 간에 그 결과는 같게 나옵니다. 그러면 이거 한번 보세요. 먼저 R3가 마이너스 30도라고 놓고 계산해 볼게요. 그러면은 60도 빼기 마이너스 30도, 이것은 몇 도가 나옵니까? 90도가 나오죠. 이렇게 계산해도 되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것을 330도로 잡아도 상관이 없어요. 그러면 그렇게 한번 계산해 볼까요? 이것은 자 R1 각도 60도 빼기 R3 각도를 이번에는 330도로 잡아 보겠습니다. 그러면 330도, 이것은 어떻게 되어집니까? 270도가 나오지요. 그러면은 R1과 R3의 각도는 90도냐 270도냐 그게 궁금하잖아요. 이것이 둘 다 맞기는 맞아요. 왜 그러냐면은 이거 보세요. R1과 R3 각도가 여기에서부터 이렇게 사이각을 말한다면은 이때는 90도이고, 또 R1과 R3의 각도를 여기서부터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이 각도는 그때는 270도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R1과 R3의 각도는 90도라고 얘기해도 되고 270도라고 얘기해도 틀린 것은 아닌데, 여기서 우리가 어떤 약속을 해주냐면은 잘 보세요. 자, if 만약에 두 벡터 사이의 각도 델타 세타 절대값이 180도보다 더 크다. 그러면은 그 델타 세타를 어떻게 잡아주냐면은 360도 빼기 델타 세타 그렇게 잡아주거든요. 이것에 의해서 계산을 해주면은 이것은 두 벡터 사이의 각도가 270도가 나왔기 때문에 180도보다 더 커버리잖아요. 그럴 적에는 이 계산법을 적용해 준다 그 말이에요. 고로 360도에서 270도를 빼주면 90도가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90도 여기 90도 이제 같게 나온다 그 말이에요. 달리 말하면은 벡터 사이의 각도는 180도보다 더 작은 각도로 정해주겠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R1과 R4 사이의 각도도 금방 구할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차표상에서 각도의 위치와 각도의 크기 및 방향 표시를 해주면은 무엇이 성립하게 되냐면은 이거 중요해요. 보세요. 자, 각도의 위치를 이처럼 정의했을 시, 즉 말해서 여기서 이처럼이란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여기서 이걸 의미를 해요. 즉 음양이 가능하고 기준선 플러스 x축으로부터 잰 각도의 크기를 또는 양으로 표시를 해서 각도의 위치를 표시해 준다고 했어요. 그러한 식으로 각도의 위치를 정의를 해주면은 어떤 관계가 성립하냐면은 어떤 특정 지점을 잡았을 적에 그 지점의 x좌표와 그 각도의 위치와의 관계는 x는 r 코사인 세타, y는 r 사인 세타로 되어지거든요. 이건 여러분들 극좌표 하면서 많이 했잖아요. 왜 그런가 보십시오. 자, 우리가 각도는 플러스 x축을 기준으로 해서 재준다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 좌표계가 있다. 플러스 x축 플러스 y축 이러한 좌표계가 있다. 이러한 좌표계에서 임의의 한 점을 잡았어. 이것을 x, y라고 놔야 되겠지요. 이럴 적에 원점과 x, y점을 잇는 이 직선의 길이를 스몰 r이라고 놓겠습니다. 즉 여기서 스몰 r이란 것은 원점과 xy 점까지의 거리단 말이야. 그러면 이 두 식의 관계를 금방 이해할 수가 있지요. 이런 식으로 해 놓았을 적에 보세요. 지금부터가 중요해. 지금부터가 중요해. 이렇게 좌표를 잡아놓고 각도의 위치를 이러한 식으로 정의를 해 놓았을 적에 무엇이 성립하느냐. 자, 사인 세타라는 것은 r분의 y 이렇게 정의가 되어지고, 코사인 세타라는 것은 r분의 x 이렇게 정의가 되어진다고 고등학교 때 상하함수 배우면서 했지요. 사인 세타는 빗변분의 높이, 코사인은 빗변분의 밑변, 이런 것은 중학교식 방법이에요. 고등학교식 방법에서는 좌표로 삼각함수를 정의해 준다고 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탄젠트 세타는 어떻게 정의가 되어집니까? 자, 탄젠트 세타는
x분의 y 그렇게 정의가 되어지죠. 이러한 각도 정의를 사용을 해가지고 우리가 재미있게 풀어볼 수 있는 문제가 단진자 운동이거든요. 그 단진자 운동을 방금 정의했던 각도를 사용을 해서 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이 제가 얘기컨대 이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뒷말 생략. 자, 이러한 천정이 있습니다. 이 천정의 한 점에다가 C를 매달아 놨어. 그래가지고 C를 끝에다가 질량 m 물체를 매달아 놨거든요. 이 C의 길이를 L이라고 했을 적에 중력은 아랫방향으로 작용하고 있지요. 그럴 때 이 질량을 잡고 있다가 손을 딱 놔버렸어. 그러면은 얘가 왔다 갔다 이렇게 운동을 하겠지요. 그러면은 이 질량 M 물체의 정확한 운동을 기술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만 기술해주면 되냐면은 이것만 기술해주면 되어지잖아요. 이것의 위치가 시간에 따라서 어떻게 되어질 것인가 그것만 잘 기술해주면 되거든요. 직각좌표계라면은 X좌표와 Y좌표를 시간 t에 따라서 정해주면 되어지겠죠. 그런데 그것보다 더 좋게 이것을 기술하는 방식이 무엇이냐면은 이걸 보세요. 자, 이 각도를 세타라고 하겠습니다. 이 세타가 출발점을 이 수직축으로부터 어떤 시간일 때 이 질량 M의 물체가 각도가 얼마인 곳에 위치해 있다. 그것만 얘기를 해주면은 이 질량 M 물체의 운동을 완벽하게 기술해 주는 셈이 되어지죠. 달리 말해서 이 세타를 시간 t의 함수로 잘 나타내 주면은 우리는 이 단진자의 운동을 완벽하게 기술해 주는 것이 되어지겠다. 이것은 물론 극좌표에서 간단하게 얘기를 해주는 것이 되어지겠죠. 그런데 만약에 극좌표가 아니고 질량 M이 매달려 있는 C의 길이 L인 단진자의 운동을 기술함에 있어서 우리가 XY 좌표계라는 직각좌표계에서 단진자 운동을 고려를 해주고 싶다. 그러면은 어떻게 해줘야 되는가? 그것이 참 궁금하죠. 일단은 XY 좌표계에서 질량 M인 물체의 운동을 논의해 줘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결정해야 될 것은 이 질량 M인 물체의 위치를 결정을 해 줘야 된다. 즉 X와 Y를 결정을 해 줘야 된다. 무엇의 함수로? 시간 t의 함수로. 그것이 운동방정식을 푸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질량 M의 위치의 X축 좌표인 시간 t에서 X축 좌표와 또 시간 t에서 Y축 좌표, 이것을 완벽하게 기술해 줄 수 있으면은 질량 M 운동을 완벽하게 기술해 줄 수 있다. 자, 정리. 이것 같은 경우는 질량 M 물체를 각도 세타에 의해서 위치를 확정해 주는 것이고, 이것 같은 경우는 질량 M 위치를 위치좌표 X와 Y를 결정해 줌으로써 이것의 운동을 완벽하게 결정해 주려고 하죠. 우리는 지금 직각좌표계에서 운동을 고려해 주려고 한다. 먼저 좌표계를 잡기를 이렇게 잡았다고 가정해 봅시다. 오른쪽 축을 플러스 X축, 수직 위쪽을 플러스 Y축, 이러한 좌표계에서 질량 M 물체의 운동을 결정해 주려고 그래. 직각좌표계에서. 그런데 직각좌표계로 결정을 해준다고 할지라도 각도 세타를 사용을 해가지고 결정을 해서 그 세타를 직각좌표계로 바꿔줘 버리면 더 편할 수가 있거든요. 고로 이걸 봅시다. 지금부터 이 각도를 파이로 놓겠습니다. 그러면은 질량 M 물체의 위치를 파이로 기술해도 되는데 우리가 지금 기술을 하려고 하는 것은 위치좌표 X와 Y로 결정을 해주려고 하는 것이죠. 위치좌표 X와 Y를 결정해 주려다 보면은 사인 파이와 코사인 파이라는 양이 필요하게 되어지거든요. 즉 사인 파이와 코사인 파이, 이것이 필요하게 되어진다.
이 파이는 이쪽 수직축에서부터 이렇게 시작이 되어졌을 때 사인 파이와 코사인 파이는 어떻게 되겠느냐 그 말이에요. 이때 철저히 명심할 사항, 저 파이의 양방향을 시계 방향으로 할 것이냐 반시계 방향으로 할 것이냐 라는 것은 문제를 푸는 수험생이 자기 마음대로 정하는 거예요. 이것을 알아야만 질량 M의 위치를 직각좌표계인 X좌표와 Y좌표로 이렇게 기술을 할 때 완벽하게 알 수 있다라고 했어. 그러면은 이러한 좌표계에서 사인 파이와 코사인 파이는 어떻게 되어지겠습니까? 그것을 X와 Y로 표현을 해 보십시오. 이것은 이 각도 파이의 시작점이 X축으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생각해 줘야 돼. 그런데 무엇을 생각해 줄 것이냐면은 새로운 좌표계를 생각해 주겠어. 어떤 새로운 좌표계를 생각해 주려고 하냐면은 각도가 여기서부터 이렇게 시작되어졌기 때문에 내가 어떤 좌표계를 새로 만들어내려고 하냐면은 자, 여기서 밑에 쪽을 향하는 이 축을 라지 X축이라고 놓을 거야. 그리고 이쪽 방향을 플러스 각도 방향으로 잡고 싶기 때문에 새로운 좌표계의 이쪽 방향을 라지 Y축으로 놓을 거야. 그러면은 파이는 플러스 라지 X축에서 플러스 라지 Y축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방향으로 있기 때문에 이 파이라는 것은 라지 XY 좌표계에서 양방향 각도를 지금 현재 나타내고 있지요. 라지 XY 좌표계에서 사인 파이를 나타내기는 쉽지요. 그 공식에 의해서 사인 파이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인 L분의 라지 Y 이렇게 되어지죠. 코사인 파이는 어떻게 되어집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인 L분의 라지 X 그렇게 되어지죠. 그런데 우리는 이 사인 파이와 코사인 파이를 스몰 xy 좌표계의 값으로 나타내고 싶다 이거라.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라지 x와 라지 y를 스몰 xy 좌표계의 값으로 표현을 해줘야 되어지죠. 실의 길이 L은 어떤 좌표계에서나 다 똑같지요. 그러면 여기 한번 보세요. 이 질량 M의 입자의 위치는 스몰 x 좌표계에서 x, y로 기술되어지지만은 라지 xy 좌표계에서는 라지 x, 라지 y로 기술되어지겠죠. 그럴 적에 이 라지 x를 스몰 xy로 나타내면 어떻게 되어지고 라지 y를 스몰 xy로 나타내면 어떻게 되어지는가 그것을 알아가지고 그 값들을 여기에다 대입하고 여기에다가 대입을 해가지고 최종적으로 사인 파이와 코사인 파이를 스몰 xy 좌표계에서 값으로 구해내겠다 그 말이야. 그 방법을 탐구해 봅시다. 요 그림을 제가 그대로 그려 놓은 것이 바로 이쪽이거든요. 스몰 x축, 스몰 y축, 그리고 길이 L인 실이 있고 각도 파이가 수직축으로부터 이렇게 되어져 있죠. 이럴 적에 라지 x축을 아래로 잡았고 라지 y축을 오른쪽으로 잡았지요. 이때 이 질량 M의 위치를 스몰 xy 좌표계에서 나타낸다면은 그것이 스몰 x, y 그렇게 되어질 것이고 이것의 위치를 라지 xy 좌표계에서 나타낸다면은 그것은 라지 x, y 그렇게 되어지겠죠. 이럴 적에 이 좌표계들 간의 관계를 알아야 이쪽 라지 y와 라지 x의 스몰 xy 값들을 집어넣어 줄 수가 있다. 실례로 이 점의 좌표를 스몰 x는 2라고 놓고 스몰 y는 마이너스 3이라고 놨습니다. 이것을 이제 라지 x, 라지 y로 한번 알아보자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러한 상태라면은 스몰 x가 2이다 이 말은 라지 y가 2이다 그 말과 같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스몰 x는 2이고 스몰 y가 마이너스 3이라면은 이 상태에서 라지 x는
이쪽이 지금 플러스 라지 x 방향이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플러스 길이는 뭐예요? 3이 되어지죠. 이쪽이 플러스 x축이기 때문에 이 좌표가 스몰 y 입장에서 마이너스 3이라면은 라지 x 입장에서는 플러스 3이다 그 말이야. 왜? 라지 x 입장에서는 밑으로 내려가는 것이 양수이기 때문에. 고로 여기서 라지 x라는 것은 3이고 라지 y라는 것은 2 똑같죠. 고로 라지 y는 2이다 그 말이야. 달리 말하면은 여기서 라지 x라는 것은 스몰 y 좌표의 마이너스 y하고 똑같고 라지 y라는 것은 스몰 x에서의 x와 같잖아요. 고로 여기 이 y 대신에 스몰 x를 집어넣어 줘야 되고 또 이 x 대신에 스몰 마이너스 y를 집어넣어 줘야 된다 그 말이야. 그렇게 넣어주면은 이 사인 파이와 코사인 파이가 스몰 xy 좌표계로 기술이 되어진다 그 말이야. 그러면은 스몰 x, y와 라지 x, y의 값을 금방 쉽게 판단할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얘기를 해 드릴게요. 라지 x는 아랫방향임에 반하여 스몰 y는 위쪽 방향이죠. 서로 방향이 반대죠. 같은 축상에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곧바로 서로가 방향이 반대이기 때문에 라지 x와 스몰 y가 있다면 이것들은 서로 부호가 반대인 이런 관계입니다. 그 다음 스몰 x와 라지 y는 같은 축상에 있고 같은 방향을 향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라지 y는 스몰 x하고 같습니다. 고로 이러한 관계가 성립을 해요. 이제 이러한 경우에 대하여 사인 파이와 코사인 파이를 또 구해보도록 합시다. 이것 같은 경우는 좌표계를 좌측을 스몰 x 방향으로 잡고 위를 스몰 y 방향으로 잡았지요. 이러한 좌표계에서 각도 파이가 수직축에 대하여 파이만큼 벌어졌을 적에 이 각도 파이에 대한 사인 파이와 코사인 파이를 xy 좌표계의 값들로 나타내라 그 말이야. 여러분들 자, 이 점의 좌표가 x, y지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가 보려고 하는 것은 자, 사인 파이와 코사인 파이 이것을 보려고 한다 그 말이야. 그러면은 이 파이 각도는 시작점이 이 수직축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수직축을 우리가 라지 x로 잡겠습니다. 즉 말해서 이 수직축을 내가 새로운 좌표인 라지 x로 잡을 것이고 또 이쪽 축을 새로운 좌표인 라지 y로 잡겠다. 그러면은 사인 파이는 이러한 좌표계에서 어떻게 표현이 되어집니까? 그러기 전에 이 점이 스몰 x, y인데 이것을 라지 xy 좌표계로 표현하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이것은 라지 x, y 그렇게 되어지겠죠. 똑같은 점이지만 각각의 좌표계에 따라서 그 표현 형식은 다르지요. 이것 같은 경우 사인 파이란 것은 L분의 라지 y 좌표죠. 라지 y 좌표. 그 다음 코사인 파이란 것은 L분의 라지 x 좌표죠. 우리는 사인 파이와 코사인 파이를 스몰 xy 좌표계의 값으로 표현하고 싶다 이거야. 고로 라지 x와 라지 y를 스몰 xy 값으로 표현을 해줘야 된다. 그러면은 라지 x 좌표와 스몰 y 좌표는 일직선상에 있는데 서로 방향이 반대이기 때문에 이렇게 둘 수가 있죠. 라지 x와 라지 y는 서로 방향이 반대이기 때문에 이러한 관계가 성립해요. 그 다음 스몰 x와 라지 y는 같은 직선상에 있는데 서로가 방향이 반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의 라지 y라는 것은 스몰 x와 방향이 반대인 그러한 좌표다 그 말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사인 파이란 것은 L분의 라지 y가 마이너스 스몰 x이기 때문에 L분의 마이너스 스몰 x요. 그 다음 코사인 파이란 것은 L분의 마이너스 스몰 y가 된다 그 말이에요. 아시겠죠? 이번에는 좌표계를 어떻게 잡아봤냐면은 아래축을 스몰 x축으로 잡고 좌측을 스몰 y축으로 잡았네요. 이런 경우에 사인 파이와 코사인 파이를 결정해라 그 말이야. 어떤 값으로? 스몰 xy 값으로. 여기서도 여전히 이 점의 좌표는 스몰 xy 좌표계에서는 스몰 x, y지만은 라지 xy 좌표계에서는 라지 x, 라지 y 그렇게 되어지겠죠. 단
라지 X축은 이 파이가 시작되어지는 이쪽 축을 라지 X축으로 잡고 또 이쪽 축을 라지 Y축으로 잡아 놓으면은 이 파이는 양방향 각도를 향하고 있겠지요. 사인 파이 이것은 어떻게 되어집니까? L분의 라지 Y, 코사인 파이는 L분의 라지 X. 그러면은 라지 XY와 스몰 XY의 관계를 알아야 되겠지요. 수직축을 보면은 스몰 X축하고 라지 X축하고 서로 같은 방향이죠. 그렇기 때문에 라지 X는 스몰 X하고 같고, 또 수평축을 봅시다. 라지 Y는 오른쪽임에 반하여 스몰 Y는 왼쪽이기 때문에 서로 반대 방향이죠. 그렇기 때문에 라지 Y와 스몰 Y와의 관계는 서로 반대 방향이기 때문에 여기다가 마이너스 해주면 되어지겠다. 그렇기 때문에 사인 파이와 코사인 파이를 스몰 XY 좌표계에서 값으로 나타내면은 L분의 라지 Y는 이것은 L분의 마이너스 스몰 Y 그렇게 되어질 것이고, L분의 라지 X는 L분의 스몰 X 그렇게 되어지겠죠. 이렇게 해서 어떤 각도의 시작점이 X축에서부터 시작되지 않았다면은 그 각도의 시작점을 새롭게 라지 X축으로 잡고 또 라지 Y축을 그 각도가 진행하는 방향으로 잡아갖고 라지 XY 좌표계에서 사인과 코사인 값을 구한 다음에 라지 XY와 스몰 XY의 관계를 구해갖고 라지 XY 대신에 스몰 XY를 대입해주면은 스몰 XY 좌표계에 대한 사인 값과 코사인 값을 구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이거 매우 중요해요. 방금 제가 했던 말을 말로만 듣고서도 무슨 얘기인지 딱 그림이 떠올라야 제대로 이해했다고 볼 수 있어. 자, 그러면은 실전 문제를 계속 풀어보도록 합시다. 여러분들, 그러면은 방금 배운 이 각도 개념을 가지고 단진자 운동 후 운동방정식을 직각좌표계에서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단진자 운동 후 운동방정식을 구함에 있어서 대부분 우리 한국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을 잘못 알고 있다는 사실 자체도 모르고 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제가 이쪽 강의에서 잘 지적을 해 놓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강의를 반드시 보시고 지금 이 강의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 강의는 극좌표에서 풀어야 제대로 잘 풀릴 수가 있거든요. 다시 한번, 단진자 운동이란 것은 실을 천장에다 고정시켜 가지고 여기에다가 줄을 하나 매달아 가지고 이러한 식으로 왕복 운동을 시키는 것이 단진자 운동이거든요. 그런데 이 단진자 운동을 풀 적에는 직각좌표계에서는 여러분들 수준에서 풀기가 거의 힘들어요. 다시 말해서 직각좌표계에서 운동방정식은 구할 수 있지만은 그 운동방정식의 해를 구하려면은 라그랑지안과 해밀토니안을 배우고 동시에 미분방정식에 대해서도 잘 알아야만 풀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만에 하나 고등학생들이나 대학교 1학년 학생들이 이 강의를 듣는다면은 운동방정식을 어떻게 구하는가 거기까지만 만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운동방정식을 구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의 좌표계에 대하여 문제를 풀어낼 줄을 알아야 되거든요. 제가 지금까지 공부를 해옴에 있어서 물리학 전반부를 강의를 할 적에 좌표계를 여러 가지로 변경시켜 가면서 문제를 풀어왔지요. 마찬가지로 이 단진자 운동에 대해서도 좌표계를 여러 가지로 변경시킨다고 할지라도 운동방정식을 제대로 구할 줄 아는 실력을 갖춰야 됩니다. 그러면은 단진자 운동이란 것이 무엇인가 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미 다 알고 있을 것이고, 저는 지금부터 그것을 수학적으로 직각좌표계에서 운동방정식을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러한 길이 L인 실에다가 질량 M인 물체를 매달아 놓고 딱 놔버리면은 얘가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단진동 운동을 하겠지요. 이럴 적에 이 물체의 질량을 M이라고 한다면은 아래쪽 방향으로 중력이 작용할 것이다.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여기서 주의 깊게 봐야 될 것은 이렇게 화살표를 그어놓고 mg 이런 식으로 적어놨다라는 것은 중력을 해석적 표현으로 표현했다는 얘기지요. 즉 중력을 아래쪽 방향으로 작용한다고 해놓고 아래쪽 방향의 중력의 성분을 mg로 놨다 그 얘기죠. 그리고 이 질량 임의 물체의 임의의 시간에서의 그 위치를 스몰 x, 스몰 y 이렇게 놨습니다. 이때 좌표축을 어떻게 잡을 것이냐면은 아래쪽을 스몰 x축으로 놓고 오른쪽을 스몰 y축으로 놨습니다. 이 단진자가 운동을 할 때 이렇게 운동을 할 것이기 때문에 이 단진자의 운동을 결정하는 유일한 요소는 이 각도 파이가 되어지겠죠. 이 각도 출발점을 이쪽 수직한 축으로 잡겠습니다. 고로 이 질량 임의 물체가 임의의 각도 파이만큼 위치해 있을 적에 운동 방정식을 한번 구해보겠다 그 말이야. 그러면은 좌표계를 어떻게 잡은 것이 좋겠습니까? 이쪽 방향을 양방향으로 잡은 것이 좋겠죠. 그렇기 때문에 각도 출발점에 해당되는 이 축을 X축으로 놓고 각도가 증가해 나가는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Y축을 놓게 되어지면은 이 파이라는 것은 양방향 각도를 나타내고 있는 상황에 있지요, 지금 현재. 그러면은 이 질량 임의 물체에는 중력이 작용함과 동시에 이쪽 방향으로는 장력 T가 작용하고 있죠. 이 장력 T라는 것도 역시 해석적 표현으로 나타냈지요. 장력 T는 C를 따라서 원점을 향하는 방향으로 있고 그때의 장력 T의 성분을 T로 놨다. 이것의 운동 방정식을 구하기 위해서는 MA는 F 그렇게 해줘야 되죠. 고로 MA는 해놓고 F인데 이 F라는 것은 질량 임의 물체에 작용하는 모든 외력이 되어지겠다. 고로 그 모든 외력이란 것은 중력 FG 벡터가 하나 있고 또 장력 T 벡터가 하나 있다. 이러한 운동 방정식을 X성분, Y성분 그렇게 적어 주어야 이 운동 방정식이 벡터 방정식에서 벡터가 없는 스칼라 방정식으로 변화가 되어지죠. 그러면은 이 중력 같은 경우는 이러한 좌표계에서 지금 현재 X축 방향의 성분밖에 없기 때문에 중력은 곧바로 성분별로 분해가 되어져 있지요. 다만 이 장력만 이쪽을 향하고 있기 때문에 이 장력은 두 가지 성분으로 우리가 분해를 할 수가 있죠. 하나는 X성분, 하나는 Y성분 이렇게 분해를 해가지고 문제를 풀어야 되겠지요. 장력 T의 X성분은 장력에다가 닷 X캡 이렇게 해주면 되어지죠. 장력 T 벡터라는 것은 성분은 T이고 방향은 T캡이다. 그리고 닷 X캡 이렇게 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보다시피 장력 T의 방향은 원점을 향하는 방향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방향과 아래쪽을 향하는 X축 방향 이 두 개의 내적을 구해줘야 되겠다. 그것을 계산해 주기 위해서 이쪽 그림을 참조를 해 보겠습니다. 이쪽에다 그려야 될 것을 그림이 복잡해질까 봐서 여기에다 그렸어요. 그러면 아래쪽이 X축이니까 X축 그려놨고 그리고 오른쪽이 Y축이니까 Y축 그려놨습니다. T라는 것은 여기서 이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원점에다 갖다가 그려 놓으면은 이렇게 되어지죠. 이것이 T캡 T 방향이 되어지겠다. 그러면은 X 방향하고 T캡 방향하고 그 사이 각도는 어떻게 되어집니까? 이 사이 각도가 여기서 이렇게 되어지는 빨간색 각도가 되어지죠. 그런데 코사인이라는 것은 360도 중에서 그 나머지 쪽 각도로 계산을 해도 값이 같지요. 다시 말해서 이거 보세요. 코사인 세타는 코사인 2파이 마이너스 세타와 같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X축 방향과 장력 방향의 각도를 여기서 이렇게 보다 보니까 180도가 더 넘어버려 가지고 그 반대쪽인 파란색 각도로 내적을 계산하겠다 그렇게 해도 되고 아니면 빨간색 각도 그대로 계산해줘도 값이 똑같다 그 말이야. 지금 현재 이 문제를 풀 적에는 빨간색 각도를 쓰겠습니다. 이 빨간색 각도는 자
X축을 평행하게 끊어 놓으면은 이 평행한 직선 사이의 이 각도는 180도죠. 거기에서 이것이 파이이기 때문에 이 각도의 크기가 파이 맞지요? 그러면은 이 빨간색으로 이루어진 각도는 180도 플러스 그리스 문자 파이 그렇게 되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180도 플러스 그리스 문자 파이 이렇게 해주면 된다 그 말이야. 이것은 마이너스 t 코사인 파이 그렇게 되어지죠. 그러면 마이너스 t 코사인 파이 같은 경우는 더 계산을 하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마이너스 t 해놓고 코사인 파이가 뭐예요? 코사인 파이가 이것이기 때문에 코사인 파이는 빗변분의 x좌표 x 그렇게 되어진다 그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빗변 L분의 X좌표 이렇게 되어지겠다. 그리고 T 벡터 Y 방향 성분은 T 닷 Y 캡 이렇게 되어지죠. T 벡터는 다시 T의 T 캡 이렇게 적어줄 수가 있죠. T 방향과 Y 방향 사이의 내적은 어떻게 되어집니까? 이것이 T 방향이고 이것이 Y 방향이기 때문에 그 사이의 각도는 여기서 90도에다가 이 파이를 더해주면 더해지겠죠. 고로 t 닷 y 캡 이것은 코사인 90도 2분의 파이 플러스 그리스 문자 파이 이렇게 해주면 되겠다. 이것을 계산해 주면은 마이너스 t 사인 파이 이렇게 되어지죠. 그러면은 이것은 다시 마이너스 t는 그대로 적어주고 사인 파이는 L분의 y 그렇게 되어지겠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좌변을 성분별로 적어주면 M 해놓고 A 벡터는 AX, X캡 플러스 AY, Y캡 그렇게 되어지고 우변은 자 중력은 MG의 X캡 그렇게 되어지죠. X가 아랫방향이기 때문에 고로 MG의 X캡 적어주고 그 다음에 장력 T의 X방향 성분은 마이너스 T 코사인 파이니까 마이너스 T 코사인 파이 해놓고 X캡 적어주고 플러스 장력 T의 Y는 마이너스 T 사인 파이이기 때문에 그대로 해주고 Y캡 그대로 적어줬다. 이 전체 수식으로부터 X방향 성분만을 적으면은 MAX 여기서 X방향 성분은 MG 또 마이너스 T 코사인 파이죠. 즉 TX단 말이에요. 이게 TX는 마이너스 T L분의 X 그렇게 되어졌죠. 마이너스 T L분의 X 이것을 일식이라고 놓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Y방향 성분은 MAY 이코르 TY죠. 고로 TY. 그런데 TY라는 것은 마이너스 T L분의 Y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T L분의 Y 이렇게 했다. 이것을 이식. 그러면은 1식과 2식을 보면은 미지수가 몇 개요? AX 또 AY 또 T 세 개죠. 근데 식은 둘 뿐이죠. 고로 식을 더 구해야 돼요. 그런데 이 문제 같은 경우는 구속 조건이 하나 있죠. 구속 조건이 즉 길이 L이 일정하잖아요. 다시 말해서 X의 제곱 더하기 Y 제곱은 L 제곱으로서 이러한 관계가 성립한다 그 말이야. 얘가 운동을 하는 동안에 고로 이 관계를 한번 미분을 하면은 이렇게 되어지죠. 여기에서 양변을 2로 약분시켜줘 버리면 2는 없어지고 미분을 할 적에는 시간으로 미분해야 되죠. 이것을 또 한 번 시간으로 미분해주면 이렇게 되어지죠. 이것을 3식이다. 그러면 1식, 2식, 3식으로부터 AX, AY, T 이것을 구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AX는 뭐예요? X의 투다트죠. AY는 Y의 투다트죠. 고로 1식, 2식, 3식으로부터 이것의 X와 Y를 시간 T의 함수로 구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1, 2, 3식으로부터 x, y를 시간 t의 함수로 구해낸다는 것은 컴퓨터로나 풀 수 있겠지요. 그런데 똑같은 단진자 문제를 극좌표로 풀 적에는 어때? 훨씬 더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풀어냈지요. 극좌표에서 R 성분은 이렇게 되어지고 세타 성분은 이렇게 운동방정식이 되어진다라는 것을 알아냈잖아요. 고로 이것을 풀어가지고 세타를 시간 t의 함수로 구해냈지요. 결론은 직각좌표계에서 단진자 운동은 운동방정식을 구해낸 데까지만 하고 자세히 푸는 것은 컴퓨터로 맡길 수밖에 없다겠죠. 왜? 이번에는 좌표계를 달리 잡아가지고 단진자 운동방정식을 유도해 보겠다. 어떻게 잡을 거냐면은 아까는
단진자가 이렇게 운동할 것이기 때문에 이쪽을 X축으로 잡고 이쪽을 Y축으로 잡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운동이 그나마 쉽게 유도가 되어졌단 말이야. 이번에는 좌표계를 어떻게 한번 잡아볼 거냐면은 이쪽을 X축으로 잡고 이쪽을 Y축으로 잡았어. 보통 우리가 흔히 잡는 XY 좌표계죠. 이러한 좌표계에서 단진자의 실이 여기서 이렇게 있어. 그래갖고 이 단진자가 이쪽 수직축으로부터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단진자 운동을 해요. 이러한 경우에 이 단진자 운동을 이 파이의 함수로 나타내 준 것이 제일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직각좌표계에서 풀려고 하기 때문에 이 단진자의 위치를 X와 Y로 나타내줘야 되겠지요. 단진자가 특정 각 파이만큼 와 있을 적에 운동 방정식을 한번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와 똑같이 세우면 돼요. 먼저 MA는 전체 외력을 대줘야 되어지죠. 이러한 경우는 외력이 중력하고 장력이 있죠. 중력은 mg의 마이너스 y캡 그렇게 되어지죠. 장력은 여기서 이렇게 지금 해석적인 표현으로 나타냈어. 그것을 이렇게 지금 나타냈어. 장력 t를. 이것을 x성분과 y성분을 적어 주려면은 중력은 이미 분해가 되어져 있기 때문에 장력 t만 x성분과 y성분으로 나눠주면 되어지겠다. 고로 장력 t의 x성분을 구하려면은 장력 t 벡터에다가 닷트 x캡 해주면 되어지겠다. t 이것은 그대로 놔두고 t 닷트 x캡 해줘야 되어지죠. t 캡 닷트 x캡을 알기 위해서 여기 그림을 참조를 해 봅시다. t 캡이라는 것은 장력 t의 방향이기 때문에 장력 t가 이 방향이기 때문에 제가 이 원점에다가 이렇게 장력 t의 방향을 그려 놓았습니다. 그 다음 x캡이라는 것은 이 스몰 x 방향이기 때문에 이쪽이죠. 고로 t캡 방향과 x캡 방향의 사이각은 바로 이것이 되어지죠. 한편 수직축으로부터 시작된 이 각도 파이의 양방향을 반시계 방향으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역시 문제를 푸는 수험생의 맘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각도 크기가 파이죠. 왜냐하면 파이가 양각이기 때문에. 이것하고 이것은 서로 막곡지각으로 갔기 때문에 이 각도 파이가 되어지겠다. 고로 x축 방향과 t캡 방향은 여기 90도에다가 파이를 더해주면 더해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t캡 닷트 x캡은 코사인 90도인 2분의 파이 플러스 그리스 문자 파이 이렇게 해주면 되어지겠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은 코사인 2분의 파이 플러스 파이가 마이너스 사인 파이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지죠. 고로 이 사인 파이를 이제 계산을 해야 된단 말입니다. 파이가 여기서 이렇게 되어져 있기 때문에 사인 파이를 제대로 계산을 하려면은 좌표축을 새롭게 잡아줘야 되겠지요. 아래쪽을 라지 x축으로 잡고 이쪽을 라지 y축으로 잡은다면은 각도 파이의 양방향은 아까 잡았던 것처럼 당연히 반시계 방향이 양방향이 되어지죠. 그러면 사인 파이란 것은 라지 xy축 좌표계에서 L분의 라지 y 그렇게 돼야 되죠. 즉 사인 파이란 것은 L분의 라지 y 그렇게 되어진다 그 말이야. 그러면은 라지 x 방향과 스몰 y의 방향은 서로 반대 방향이므로 라지 x는 스몰 y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여줘야 되죠. 고로 라지 x는 마이너스 스몰 y 이렇게 되어지고 또한 스몰 x축하고 라지 x축하고 서로 같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스몰 x 좌표는 라지 y하고 같다 그 말이야. 고로 여기 라지 y 대신에 여기 스몰 x가 들어가야 되고 여기 라지 x 대신에 마이너스 스몰 y가 들어가야 돼. 이쪽에가 마이너스 스몰 y가 들어가야 된다 그 말이야. 고로 이러한 운동 방정식을 각각의 성분으로 분해를 하면은 X성분은 좌변은 MAX, 우변은 X성분이 이것은 Y성분이기 때문에 없고 오직 TX 밖에 없지요. 그런데 TX라는 것은 방금 구했다시피 마이너스 T 라지 L분의 스몰 X,
마이너스 t 라지 L분의 스몰 x 그렇게 되어지죠. 그 다음 이것의 y 성분은 MAY가 되어지고 우변의 y 성분은 이것은 마이너스 mg가 되어지고 이것은 ty가 되어지는데 ty라는 것은 TL분의 마이너스 스몰 y 그렇게 되어지죠. 고로 이 마이너스를 여기에다가 적고 TL분의 스몰 y 이렇게 되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1식, 이거 2식, 그리고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l제곱, 이거 3식 해서 풀면은 풀어져요. 그런데 손으로는 못 푼다겠죠. 이번에는 좌표 쪽을 어떻게 한번 잡아보냐면은 왼쪽을 스몰 x축으로 잡고 위쪽을 스몰 y축으로 잡았단 말이야. 이러한 좌표계에서 단진자 문제의 운동방정식을 구해보아라. 그러면 아까와 똑같이 운동방정식부터 적어놔야 되겠지요. 운동방정식 MA는 F에서 F라는 것은 뭐야? 당연히 중력과 장력 두 개가 작용하죠. 중력은 이 좌표계에서 mg의 마이너스 y 캡 그렇게 되어지죠. 그리고 장력 벡터를 플러스 해 놓았다. 이것의 x성분과 y성분을 구하기 위해서는 장력 t의 x성분과 y성분을 구해야 되겠다. 고로 t의 x성분은 t 벡터에다가 다트 x캡 해주면 되어지겠다. 그러면은 t캡과 x캡의 사이각을 구해야 되겠다. 이쪽 그림을 제가 여기에다 그려 놓았기 때문에 보십시오. t캡은 원점에서 이렇게 가는 거죠. 고로 t캡은 여기서 이렇게 되어졌고 x방향은 이쪽이고 y방향은 위쪽 그렇게 되어졌죠. 잠시 후에는 이 각 파이가 양각이 되어지도록 라지 xy 좌표계를 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각도의 크기가 여기에 적어준 파이가 되어지겠죠. t캡과 x캡 사이의 각도를 봐봅시다. 그러면 t캡은 이것이고 x캡은 좌측이기 때문에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각은 이것이 되어지죠. 이건. 그러면 이 각도는 어떻게 되어집니까? 90도에서 파이를 빼주면 되어지죠. 고로 t캡 다트 x캡은 코사인 2분의 파이 빼기 그리스 문자 파이 이렇게 해주면 되어지겠다.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되어집니까? 이것은 t 사인 파이 이렇게 되어지죠. 여기서 반식의 방향을 파이의 양방향으로 잡겠다. 그러면 라지 x축을 이렇게 아래쪽으로 라지 x축을 놓고 라지 y축을 이렇게 라지 y축으로 놓겠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사인 파이라는 것은 L분의 라지 y 그렇게 하면 되어지고 코사인 파이라는 것은 L분의 라지 x 그렇게 하면 되어지죠. 이때 라지 xy 좌표계와 스몰 xy 좌표계와의 관계를 봐보면은 라지 x축은 스몰 y축과 서로 방향이 반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라지 x는 스몰 y의 좌표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여주면 되어지죠. 그리고 라지 y축은 오른쪽인데 스몰 x축은 좌측이기 때문에 라지 y는 마이너스 스몰 x 이렇게 해주면 되어지죠. 서로 반대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t 사인 파이는 t 사인 파이가 뭐예요? L분의 라지 y죠. 여기에서 L분의 라지 y야. y라는 것은 마이너스 x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t L분의 마이너스 x 그렇게 되어지겠다. 무엇이? t의 x가. 그 다음 ty를 구하려면은 t 다트 y 캡 이렇게 하면 되어지고 t 방향은 이것이고 y 방향은 이것이고 그 사이 각도는 파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t 캡 다트 y 캡은 코사인 파이, 그리고 코사인 파이란 것은 L분의 라지 x인데 라지 x는 마이너스 스몰 y지요. 고로 마이너스 t L분의 스몰 y 그렇게 되어지겠다. 그러면 이제 이 운동방정식의 x성분과 y성분을 적어줍시다. x성분은 좌변은 max이고 우변의 x성분은 tx죠. 그런데 tx라는 것은 마이너스 t L분의 x죠. 고로 마이너스 t L분의 x. 그 다음 이것의 y성분은 좌변은 may이고 우변은 y성분이 마이너스 mg죠. 그리고 ty가 되어지죠. ty는 마이너스 t L분의 y 그렇게 되어지죠. 고로 마이너스 t L분의 y 그렇게 되어진다 그 말이야. 고로 이러한 스몰 xy 좌표계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러한 식으로 운동방정식을 구해냈다 그 말이야. 마지막으로 위를 플러스 X축으로 잡고 좌측을 플러스 Y축으로 잡았을 적에 단진자의 운동방정식을 구해보자. 이 단진자의 길이는 여전히 L이죠. 그러면은 이것도 지금까지 해왔듯이 장력 T의 X성분과 Y성분을 구해야 되겠다. 이것도 각도 파이가 여기에서 시작해서 이렇게 되고 있기 때문에 이 각도 파이가 양방향으로 되어지게끔 하는 새로운 좌표계 라지 X와 라지 Y축으로 하나 잡아봅시다. 자, 이쪽 축을 라지 X축으로 잡고 이쪽 축을 라지 Y축으로 잡아 놓으면은 이 각도 파이라는 것은 그것 자체가 각도의 크기가 되어지기도 하죠. 왜? 이쪽이 라지 X, 이쪽이 라지 Y, 반시계 방향이 양방향이므로 T의 X를 구하기 위하여 T 벡터 다트 X 캡 했다. 그러면은 T 캡 다트 X 캡 그것을 알아야 되어지죠. 그러면은 이 T 벡터를 여기에다 이렇게 해서 이것이 T 캡이고 이것이 파이이기 때문에 이 파이 자체가 양방향 각도이기 때문에 파이 자체가 각도의 크기가 되어지겠다. 고로 X캡과 T캡 사이의 사이각은 파이가 되어지겠다. 그렇기 때문에 T캡 다트 X캡은 코사인 파이가 되어지겠다. 코사인 파이라는 것은 라지 XY 좌표계에서 L분의 라지 X 그렇게 되어지죠. 즉 코사인 파이라는 것은 L분의 라지 X인데 라지 XY 좌표계와 스몰 XY 좌표계의 관계를 한번 봅시다. 플러스 스몰 X축하고 또 라지 X축하고 보면 서로 방향이 반대죠. 고로 라지 X는 스몰 X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여줘야 되겠다. 스몰 Y축하고 라지 Y축하고는 서로 방향이 반대이죠. 그렇기 때문에 라지 Y축은 스몰 Y축의 Y좌표에 마이너스를 붙여주면 되어지겠다. 고로 코사인 파이라는 것은 아까 L분의 라지 X라고 했는데 라지 X가 마이너스 스몰 X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스몰 X를 넣어 놓았다. 그리고 T의 Y를 구해야 되겠죠. TY라는 것은 당연히 T의 T캡 다트 Y캡 이렇게 되어지는데 T캡과 스몰 Y캡 사이의 각도는 바로 이거죠. 이것은 90도에서 이 파이를 빼주면 되죠. 고로 90도인 2분의 파이에서 그리스 문자 각도 파이를 빼주면 되어지겠다. 이것은 사인 파이가 나오죠. 그런데 사인 파이라는 것은 라지 XY 좌표에서 L분의 라지 Y죠. 그런데 라지 Y는 여기서 마이너스 스몰 Y죠. 그렇기 때문에 L분의 마이너스 스몰 Y가 사인 파이가 되어지고 T는 그대로 적어 놓았다. 고로 이것을 드디어 X성분 Y성분으로 적어주면은 X성분은 좌변은 MAX, 우변은 X성분이 마이너스 MG이고 T의 X성분은 여기에서 마이너스 T L분의 X 그렇게 되어지죠. 마이너스 T L분의 X. 그 다음 이것의 Y성분은 좌변은 MAY이고 우변은 Y성분이 TY밖에 없죠. 그런데 TY라는 것은 마이너스 T L분지 Y죠. 마이너스 T L분의 Y 그렇게 되어지겠다. 고로 여러 가지 좌표계에 대하여 우리가 다 구해봤다 그 말이에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철저히 유념하면서 보셔야 될 것. 중력 같은 경우는 위를 플러스 Y 방향으로 잡아 놓으면은 마이너스 mg의 Y 캡 그렇게 되어지죠. 또 아래를 플러스 Y로 잡아 놓으면은 그냥 플러스 mg의 Y 캡 그렇게 되어지잖아요. 그런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의 각각의 다른 좌표계에서 구해놓은 단진자 운동을 하는 물체의 운동 방정식을 살펴보면은 그 형태가 중력만 달라지지 다 똑같습니다. 봐보세요. 자, 여기 X방향 성분 한번 볼까요? 이러한 좌표계에서 X방향 성분은 mg-t L분의 x 그렇게 되어졌죠. 여기서 mg가 되어진 것은 아래쪽으로 플러스 x방향으로 잡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 경우를 한번 봐볼까요? 이때의 x방향 성분은 마이너스 t L분의 x 그렇게 되어졌죠. 그러면 여기 보세요. 여기서도 x방향이 마이너스 t L분의 x가 들어갔고 여기서도 마이너스 t L분의 x가 들어갔죠. 또 여기서도 x방향에서 마이너스 t L분의 x 들어갔고 또 여기서도 x방향이 마이너스 t L분의 x가 들어갔잖아요. 즉 말해서
좌표계를 어떻게 잡는다고 할지라도 X라는 글자가 들어간 곳에는 전부 다 앞에가 뭐가 붙었어요? 마이너스가 붙었죠. 좌표축을 어떻게 잡는다고 할지라도 이것은 왜 그러냐면은 단조와 진동자 있잖아요. 거기서 후쿠 법칙이 좌표계를 어떻게 잡든지 간에 외력 방정 지금 마이너스 kx가 된다고 했잖아요. 그것과 똑같은 논리입니다. 마이너스가 붙어야 그것이 진동 운동을 하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경우에 한번 봐보십시오. 여기서도 y가 붙어져 있는 곳에 마이너스가 붙었잖아요.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y 성분 운동 보면은 마이너스 t의 l분의 y죠. 마이너스 t의 l분의 y. 여기서도 또 마이너스 t의 l분의 y. 또 여기서도 마이너스 t의 l분의 y. 좌표계를 어떻게 잡든지 간에 x나 y가 붙어져 있는 거기에서는 싹 다 뭐예요? 마이너스가 붙어져 있죠. 우리가 L분의 T 있죠. 이것을 K로 한번 놔볼까요? 그러면 단순 조화 진동자 운동을 많이 닮았거든요. 여기 보세요. L분의 T 이것을 뭘로 놓자? K로 놓게 된다면은 X방향 성분 운동은 mg-kx 그렇게 되어지죠. 마찬가지로 Y방향 성분도 L분의 T를 K로 놨기 때문에 Y방향 성분 운동은 어떻게 되어집니까? 마이너스 KY 그렇게 되어지죠. 여기서도 L분의 T를 K로 놔보세요. 그러면 이것은 마이너스 KX 그렇게 되어지죠. 또 이것은 L분의 T를 K로 놓아지면 이것은 마이너스 KY 그렇게 되어지죠. 마찬가지로 L분의 T를 전부 다 K로 놓게 되어지면은 이것들은 단순 조화 진동자 심플 하모닉 오실레이터 운동하고 그 운동 형태가 같단 말입니다. 단진동 같은 경우는 X축 방향 운동이나 Y축 방향 운동이나 전부 다 진동 운동을 하게 되어지기 때문에 운동 방정식의 형태가 X축, Y축 좌표 앞에가 마이너스가 붙어야 되어집니다. 이것이 무슨 얘기인 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지금까지 공부 충실히 잘 해왔지요. 여러분이 오늘 저와 했던 문제는 벡터 방향을 정함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문제예요. 고로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제가 낸 숙제를 한번 풀어보세요. 그 숙제에 대한 풀이는 여기에다 해 놓았는데 제가 간단히 설명해 드릴 거니까 여러분들이 해보시고 모르시면 칠판을 보세요. 일단은 이러한 X, Y 좌표계를 잡았다. 지금까지는 단진자의 각도 파이를 오른쪽에다 잡아왔는데 이번에는 왼쪽에다 잡아봤거든요. 이렇게 각도를 잡아도 운동 방정식을 세워놓으면 그 결과는 똑같아야 됩니다. 여전히 이 물체는 중력과 장력이 작용하고 있고 이쪽 포인트는 X, Y입니다. 그러면은 장력 T의 방향은 이것이 되어지죠. 이때 제일 주의하셔야 될 것, 이 각도 파이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각도의 크기를 의미하는 건지 아니면은 각도의 위치를 의미하는 건지 그것을 정확하게 판단하셔야 돼요. 만약에 이것이 각도의 위치를 말하고 있다 그러면 이 파이는 0보다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지만은 이 파이가 각도의 크기를 말한다면은 각도의 크기 파이는 항상 0보다 크죠. 그러면은 이렇게 딱 놔뒀을 적에 이 파이가 각도의 위치를 말하는 건지 각도의 크기를 말하는 건지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거야 문맥으로 알 수 있어. 여기에서는 질량이미 물체가 이렇게 단진동 한다고 했기 때문에 이 각도 파이가 각도의 위치를 나타내야 되겠지요. 각도의 위치를 나타낼 적에는 각도 출발점을 X축으로 잡은다고 했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좌표계에서는 이 질량 m 물체가 단진동을 함에 있어서 각도의 출발점을 이쪽 수직축으로 잡았습니다. 그러면은 이 수직축이 X축으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 매우 좋은 케이스죠. 그런데 각도 출발점 위치가 X축으로 이렇게 잡아졌다고 할지라도 자기 자신이 좀 더 세심하게 해주고 싶다. 그래가지고 이 각도 파이의 방향을 이쪽을 플러스로 할지 이쪽을 플러스로 할지 그것을 새로운 좌표계로 결정해주고 싶다 라고 하신 분들은 새로운 좌표계를 이렇게 놓고 결정을 하시면 됩니다. 즉 말해서 각도 출발점인 이쪽은 여전히
라지 x로 놓고 라지 x축에 대하여 반시계 방향을 파이라는 각도의 플러스로 하고 싶으면은 플러스 라지 y축을 오른쪽으로 향하게끔 하면 되겠죠. 즉 플러스 라지 y축이죠. 만약에 플러스 라지 y축을 좌측으로 해 놓으면은 이때는 파이의 양방향을 시계 방향으로 찾겠다는 의도겠지요. 그것은 문제 푸는 사람 마음이라. 근데 나는 각도가 반시계 방향을 플러스 파이 각도로 하고 싶다. 그러면은 이쪽을 라지 y축으로 잡아놓으면 되어지죠. 고로 이러한 경우에는 이쪽의 각도 크기는 마이너스 파이가 되어지죠. 왜 마이너스 파이가 돼? 이렇게 도는 것이 플러스 파이 각도인데 얘는 지금 현재 각도 출발선인 플러스 x축을 기준으로 음방향 영역에 있으니까 그러죠. 그렇기 때문에 이 파이라는 것은 음수야. 지금 현재 음수 각도이 고로 이 각도 크기는 파이가 음수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파이가 돼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 각도 크기는 마이너스 파이야. 고로 이것하고 막꼭지 각으로 있는 이쪽 각도 크기는, 즉 이쪽 각도 크기는 마이너스 파이다 그 말이야. 이쪽 각도 크기가 마이너스 파이이기 때문에 이쪽 각도 크기는 당연히 2분의 파이 마이너스 파이 하면은 플러스 파이가 되어지겠죠. 고로 t의 x와 t의 y를 구할 적에 이렇게 구하면은 이 운동 방정식의 x성분과 y성분이 최종적으로 이렇게 나온다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직접 보세요. 다만 이때 라지 xy축과 스몰 xy축 같은 경우는 서로 방향이 같잖아요. 고로 라지 x는 스몰 x, 라지 y는 스몰 y이기 때문에 곧바로 우리가 문제를 풀 수가 있죠. 즉 말해서 여기서 코사인 파이라는 것은 L분의 라지 x이고 사인 파이라는 것은 L분의 라지 y인데 라지 x는 스몰 x와 같고 라지 y는 스몰 y와 같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진다 그 말이야. 이번에는 이쪽을 플러스 스몰 x로 잡고 이쪽을 스몰 y로 잡은 좌표계에 대하여 각도 파이가 이쪽에 있다라고 가정하고 운동방정식을 세워봤습니다. 이것에 대하여 라지 xy 좌표계를 밑에를 라지 x, 오른쪽을 라지 y로 잡아놓으면은 라지 xy와 스몰 xy 관계는 이렇게 된다는 거 잘 아셔야 되고, 고로 tx, ty를 이렇게 구할 수 있고 나머지 것도 이렇게 구할 수 있다. 이것도 좀 전에 문제에서 푼 거야. 이번에는 이쪽을 스몰 x, 이쪽을 스몰 y로 잡았을 적에 라지 x축을 이렇게 잡고 라지 y축을 이렇게 잡았다. 그럴 경우에 이 운동방정식이 이렇게 되어진다는 것도 아까 것하고 똑같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제가 반대로 각도를 한번 잡아봤어요. 즉 스몰 x, 스몰 y 좌표계에 대하여 아래쪽은 당연히 라지 x로 잡는데 좌측을 라지 y로 잡았어. 지금까지는 우측을 라지 y로 잡았잖아요. 이러한 경우에는 이 파이라는 것이 여기서 이렇게 돌아가는 것이 플러스 각, 즉 양각이기 때문에 이 파이가 0보다 크죠. 즉 말해서 이 파이가 각도의 위치를 나타내는데 위치각이 양수다 그 말이야. 고로 이 각 크기 자체도 파이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 각의 크기도 파이가 되어지죠. 아까 이런 좌표에서는 이 각의 크기가 마이너스 파이였죠. 그런데 이렇게 잡아놓으면 이쪽이 그냥 파이 그대로 된다 그 말이야. 고로 tx, ty가 이렇게 되어지기 때문에 운동방정식의 x성분과 y성분이 이렇게 되어진다. 단 이때 라지 xy 좌표계와 스몰 xy 좌표계의 관계는 이렇게 되어진다. 그러면 또 하나 숙제는 여기서 라지 y축을 좌측으로 한번 잡아보고 여기서도 라지 y축을 좌측으로 한번 잡아보고 여기서도 라지 y축을 좌측으로 한번 잡아보고 여기서는 라지 y축을 우측으로 잡아서 동일하게 운동방정식을 구해보세요. 다 각각의 경우에 똑같이 나오면은 그것은 옳게 푸는 겁니다. 모든 경우에 라지 x축은 각도의 시작축이기 때문에 고칠 필요 없죠. 강의를 잘 들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클릭해 주시면 제가 기분이 좋겠죠. 이상입니다.